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가 우리에게 선물한 위대한 작품들을 만나는 여정. 셰익스피어 비극의 시작인 맥베스의 무대 코더성, 그리고 햄릿의 무대인 크롬보르성. 영원한 사랑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이탈리아의 베로나, 그리고 베니스 상인의 도시인 베네치아까지. 셰익스피어,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이 있는 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2016년 4월 23일은 40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서거일입니다. 영문학의 꽃, 천재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삶과 작품을 만나는 문화기행. 그 첫 여정은 셰익스피어를 탄생시킨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유산인 글로브 극장과 켄트웰 홀로 향합니다. 템즈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 런던은 영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이 나라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대영 제국의 중심지였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든 왕과 여왕, 정치가와 예술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이곳. 런던은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한 도시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엔 셰익스피어의 숨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템즈강 남쪽 강변에 자리한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일명 글로브 극장입니다. 이 원형 건물은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로브 극장을 재현해 놓은 곳이죠. 옛 방식 그대로 쇠못 대신 참나무 못만 사용해 지었는데 특히 초가 지붕이 인상적입니다. 당시에는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광 아래에서 공연을 즐기도록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 햄릿, 맥베스 등 셰익스피어의 대작이 초연된 그야말로 엘리자베스 시대에 가장 크고 인기 있었던 극장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글로브 시어터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셰익스피어가 배우로 그리고 극작가로 심지어 극장주로 활동했던 그런 곳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이런 극장을 지어놓고 여기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귀족들과 평민들이 연극을 즐겼다는 거, 지금으로서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잉글랜드의 저력이었던 거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었던 이 극장은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과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열쇠가 되죠. 이곳 글로브 극장은 튜더 왕조 시대 때 매일같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올려지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보면 이 극장의 특이한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바로 귀족들과 부르주아지들이 연극을 관람하던 곳이고요. 마당은 사실은 평민들이 이 입석으로, 그러니까 싼 가격을 주고 연극을 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장은 이중구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평민과 귀족이 같은 공간에서 셰익스피어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같이 관람을 했던 거죠. 그거는 그만큼 그 당시의 영국 사회가 오픈되어 있었고 계급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격차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무대에 올랐을 그 환상적인 공연을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Never lay my hand upon thy sword. I fear thee not. I said, thou hast belied my innocent child. 1997년 다시 복원의 문을 연 이 극장에선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셰익스피어 작품은 물론이고 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연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전히 무대 위에 살아있는 셰익스피어를 느낍니다.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의 탄생은 영국의 문화적 번영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켄트웰 홀은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닫고 영국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튜더 왕조 시대의 삶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16세기에 부유한 양모상인이 건설한 저택이죠. 바로 중세 이후 출현한 젠틀이라는 중상층 계급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이 집이 정말 특별한 집이거든요. 이 튜더 왕조 초창기인 1500년대 초반에 30년에 걸쳐서 지어진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마치 그 당시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 튜더 왕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런던의 상인계층 그리고 신흥 귀족들이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대저택들을 지방 곳곳에 짓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이제 런던에서 2시간 넘게 차로 달려와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멋진 저택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의 축적과 신흥계급의 등장이 결국 셰익스피어의 황금시대를 가지고 오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곡선이나 아치보다 직선을 많이 사용한 이 시기의 건축물은 고딕 양식의 중후함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의 화려한 장식성을 더했습니다. 이 켄트웰 홀이라는 곳이 전형적인 튜더 왕조 때의 집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직도 그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네요. 이 방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한쪽 벽면에는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그 당시를 주름잡았던 군주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를 빛냈던 위대한 정치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 자체가 그 시대가 만든 위대한 유산이죠. 셰익스피어라는 천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위대한 군주가 있고 그 군주를 떠받치는 위대한 정치가들이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멋진 사회 속에서 천재가 탄생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방에 다 모아놓은 걸 보면. 이들 덕분에 지금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 게 아닐까요? 이 집에 메인 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메인 홀에 들어가면 셰익스피어 시대 때 그 셰익스피어 연극에 자주 등장했던 한 캐릭터가 지금 이제 저를 위해서 그 당시의 퍼포먼스를 재현해 주신다고 해서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어떤 인물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말 멋진데요? Welcome to Kentwell Hall, Mr. Starr. Thank you. My name is Will Kemp. I am Shakespeare's clown and the year is 1600. I am on my way dancing from London to Norwich, 100 miles.
I am passing Kentwell Hall and I have stopped at Kentwell Hall for some refreshment. And now, for you, Mr. Song, a song. 광대는 리어 왕을 비롯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약방의 감초처럼 때론 촌철살인의 대사로 극의 재미를 더하는 캐릭터입니다. Thank you so much, sir. That tune is called Kemp's G. Very good player. Very good player. Yes, Yeah. nice to meet you, Mr. Song. Right, now we go this way, yes? Ah, yes. Yes, right. I am going to teach Mr. Song a dance. 아니, 그 당시 춤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는데 Follow me. 저 진짜 춤 못 추는데. Follow me. 아. Okay, 1, 2, 3, hop. Left, right, left. 이 춤은 남성들만이 추는 군무입니다. Left, right, hop. Right, left, hop. Left, right, hop. Right, left. 16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는데 셰익스피어 극단의 배우 윌리엄 캠프가 이 춤을 추면서 런던에서 노리치까지 이동했답니다. You did very well. 엉켰어요. Only another 99 miles and a half. 99마일 더 가야 된다는데 이러다 서울까지 가겠네. 어휴, 이렇게 큰 집 구석 뒤에 부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튜더 왕조 시대 때 그 뭐랄까요, 빵 굽는 거를 재현하는 부엌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벌써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아, hello. Hello. 안에서는 밀가루 반죽이 한창입니다. Is this the Tudor style? Tudor style, yes. 아, original Tudor. It's to a Tudor recipe. 아, really? So we've got the flour over here, Yeah. quite a rough, coarse wholemeal. 통밀가루로 만든 갈색빵은 튜더 왕조 시대 일반 가정집에서 먹었던 스타일이랍니다. Right. My dress, my kirtle, is from the year 1588. It is all in one. It has a bodice and a skirt. It's made of wool, and it's dyed from madder. The colour is madder, and it is cool in the summer and warm in the winter. 남자 허리춤의 동물털도 특이합니다. And if you wear a fox's tail about your body, then the fleas, because we all have fleas about our bodies, then the fleas are attracted to the animal and not upon me. To take the creases, if there are creases there, then when bread is baking, then it would crack and it would split. 마치 예술가가 조각품을 만들듯 정성스레 반죽을 빚습니다. 예쁘게 완성된 반죽은 2~30분 동안 발효시키는데요. 그 사이 화덕을 달구던 불씨를 꺼내고 남은 열기로 빵을 굽는답니다. So we now put the bread in the oven. 그리곤 발효돼 부풀어진 반죽을 화덕에 넣습니다. 과연 어떤 빵이 나올까요? 무엇보다도 빵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빵이 나올지. 자, 드디어 빵을 꺼냅니다. 빵을 두드려 빈 소리가 나면 완성된 것인데요. 자, 이 튜더 왕조 시대의 빵이 다 구워졌네요. 건강에 좋은 이게 약간 흑빵 같은 느낌인데요. 그야말로 갓 나온 뜨끈뜨끈한 빵을 자르니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오, 따끈따끈해요. 당연한 거겠지만. 역시 빵은 바로 만든 것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요? 굉장히 건강한 느낌? 처음 담백했던 빵은 씹을수록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또 심지어 달콤해요. 오랜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시간을 뛰어넘어 셰익스피어의 시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셰익스피어의 영국보다 더 극적이었던 튜도 왕조의 이야기를 따라 히버성과 런던탑, 그리고 파운틴 수도원을 찾아 떠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대는 튜도 왕조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렸던 때죠.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대영 제국의 초석을 쌓은 그녀지만 여왕을 둘러싼 가족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기 그지였습니다. 런던 남부의 히버성은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히버 캐슬이라고 엠블린과 헨리 8세가 사랑을 나눴던 그런 곳입니다.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인 엠블린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이 성이 중세에 지어진 성인데 규모는 작지만 갖춰야 될 건 다 갖추고 있네요. 이렇게 해자도 있고 성문에 내려오는 방어벽 같은 것도 있고요. 원래는 13세기의 성체였던 곳을 15세기에 당시 지역의 유지였던 불린 가문이 저택으로 개조해 살았습니다. 야, 이게 바깥 양식은 완전히 중세 초창기인데 지금 안에 뜰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 튜더 양식 쪽으로 완전히 보수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블랙 앤 화이트를 강조한 튜더 양식 특유의 목재 프레임이 멋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성 안은 밖과 또 다른 매력으로 제 발길을 이끕니다. 이야. 이게 바깥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정말 아늑하고 화려하고 그러면서 아주 정교함이 느껴지는데요. 역시 바깥은 옛날 성체의 모습이지만 안쪽은 왕이 머물렀던 곳답게 개조가 싹 되어 있네요. 그 한편에 세계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헨리 8세죠. 우리에겐 6번의 결혼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사실 튜더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절대왕정을 확립한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주인이었던 엠블린. 독특한 매력과 세련된 매너로 궁정의 스타였던 엠블린은 헨리 8세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집 곳곳엔 헨리 8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야, 이 말로만 듣던 이 특수 잠금 장치가 여기 있네요. 이건 지금 헨리 8세가 사실 암살의 위협을 걱정을 해서 본인이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특수한 장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왕실의 문장과 이 튜더 왕조의 장미가 딱 새겨져 있어서 헨리 8세가 전용으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여기 달려있다는 거는 그만큼 헨리 8세가 이곳을 자주 방문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견고한 헨리 8세의 사랑으로 엠블린은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지금 이 방은 엠블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방이거든요. 그녀가 소장했던 성경 2권이 있습니다. 엠블린과 헨리 8세 두 사람의 사랑이 종교개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국의 종교개혁을 가지고 온 장본인입니다. 원래 헨리 8세는 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한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엠블린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통해서 후계자를 얻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혼을 추진하고 새롭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반드시 엠블린과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헨리 8세의 결심이 영국의 종교를 카톨릭에서 국교회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앤블린, 그녀도 이 성경책을 들고 쓸쓸히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당시 왕들의 초상화가 쭉 걸려 있는데요. 여기 헨리 8세와 앤블린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도 있네요. 굉장히 화려한데요. 그리고 위엄도 느껴지고요.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헨리 8세와 앤블린, 이들 사랑의 결실이죠. 앤블린의 영광과 사랑이 머무는 히버섬. 이곳에서 시작된 세기의 로맨스.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답을 찾아 저는 다시 런던으로 향합니다. 마침 도착한 도시엔 아름다운 일몰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곳의 태양. 그래서 더욱 찬란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런던의 젖줄 템즈강. 이 템즈강을 내려다보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피해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이곳이 바로 타워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요. 우리한테는 런던 탑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헨리 8세와 앤블린의 비극적인 사랑이 깃들여 있는 대표적인 런던의 관광 명소죠. 수세기 동안 유럽과 영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이곳을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이 런던 탑은 원래 중세 초반기에 이 요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왕실의 궁전으로도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악명 높은 감옥으로서도 사용됐었거든요. 이곳이 바로 트레이터스 게이트, 우리말로 하면은 반역자의 문이라고 해서요. 이 대부분의 죄수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이 감옥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헨리 8세의 부인이었던 앤블린도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런던 탑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역자의 문은 한 번 들어서면 다시는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문이죠. 앤블린 또한 그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는데요. 헨리 8세는 나라의 종교를 바꾸면서까지 앤블린과의 결혼을 감행했지만 결국 앤 또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런던 탑에 감금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앤블린이 채용됐던 곳입니다. 이 헨리 8세와의 역사를 바꾼 그 열정적인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던 바로 그 장소죠. 불같았던 사랑도 결국에는 결혼 3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죠. 천일의 앤으로 생을 마감한 앤블린.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과 엘리자베스 여왕을 남겼으니 말이죠. 아마 앤블린은 그녀가 낳은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영국을 대영제국으로 만드는데 초석을 쌓는 그런 위대한 군주가 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결국 엠블린이 죽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녀가 헨리 8세가 원했던 아들을 낳지 못했고 딸을 낳았다는 거였거든요. 강력한 왕을 원했던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꿈을 이뤄주는 것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딸이었다라는 거. 역사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엠블린과의 결혼을 위해 헨리 8세가 이뤄낸 종교개혁은 또 다른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노스워크셔 지역에 자리한 파운틴스 수도원은 1539년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수도원 해산 조치를 하면서 문을 닫은 곳입니다. 처음 13명의 수사가 생활터전으로 시작한 수도원은 점점 규모가 커져서 해체되기 전에는 잉글랜드 북부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과거 부유했던 수도원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이곳이 그 파운틴스 앱이라고 해가지고요. 파운틴 수도원이죠. 한 500년 정도 11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이 북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막강했던 어떤 위세를 떨쳤던 그런 수도원입니다. 야, 규모가 엄청난데요? 이게 지금 다 불타서 무너지고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도 이 회랑의 규모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엄청납니다. 진짜 북잉글랜드 최고의 수도원이었다는 그 얘기가 실감이 나네요. 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굳이 오래된 폐허를 찾아다니냐고 말이죠. 그건 이곳이 바로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라는 게 결국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은 무너졌지만 500년 전 이곳에 펼쳐졌던 그 풍광들을 생각해보면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멋진데요? 야, 이 수도원의 1000년 세월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폐허 속에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도원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종교개혁으로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낸 헨리 8세는 그 다음에는 수도원의 해산이라고 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영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수백 개의 수도원은 교황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교황을 떠받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도원들은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된 겁니다. 헨리 8세는 그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수도원을 해산하고 그 과정에서 수도원이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재산들을 자신을 지지했던 종교개혁을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헐값에 넘기게 되는 거죠. 결국 수도원 해산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수도원에 죽어있는 재산들을 가져가게 된 중상계급 이상의 젠트리 계급은 이 막대한 부를 바다에, 교역에, 산업에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런던은 유럽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영국은 끊임없이 바다로 드레이크로 대표되는 해양을 개척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부가 바다에 투자되고 바다가 새로운 부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런던을 성장시키고 또 중상계급을 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들은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런 위대한 작가의 비극을, 희극을 필요로 하게 됐던 거죠.
셰익스피어라는 천재는 그의 작품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최후의 안식처가 있는 곳입니다.